여러분은 의사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병원? 처방약? 그런데 병원과 약을 버리라고 단언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병원과 약을 끊으라고 권유한다니 아이러니하지요? 바로 신우섭 원장입니다. 약보다는 올바른 식사를 통해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로 유명하죠? 신우섭 원장은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믿고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라며 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음을 깨닫고 주변 환경과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니 평소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과 약에 의존하던 저는 매우 의아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사의 반란에서 인상 깊었던 일부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증요법이 불치병을 만든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고민 없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다든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불편한 증상을 빨리 없애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하는 환자와 의료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 어떤 원인이 있음에도 의사는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보고 증세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치료들, 즉 대증요법을 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아파 죽겠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면 당연히 이런 치료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증요법은 일시적으로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증상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을 억누르는 치료 효과가 끝나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더 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한두 알의 약으로도 잘 듣던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 알, 네 알, 나중에는 한 주먹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의료진은 이런 질병은 약으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불치병이니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대증치료는 수많은 불치병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원인을 모르는 의료진이 약으로만 증상을 완화시키려 하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러한 변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치유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만성 염증 질환은 결국 증상에서 벗어나고자 먹은 약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은 약이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여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없애기보다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이 결국 사람을 불치병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현대의학은 약을 주거나 수술을 권합니다. 저 역시 처음 진료를 하면서 선배들에게 배운 노하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대증 치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가 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환자를 만들어낼 궁리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교육을 할 때 우리나라 병원은 전 국민이 약을 먹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면 망하는 것은 병원이고 제약회사일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질병은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방법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현미밥을 먹자. 요즘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보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쌀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쌀로 기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식과 정제된 당분으로 기운을 만들려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쌀의 영양은 쌀의 알맹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과 신운에도 있기 때문에 껍질이 있는 현미를 먹어야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미와 백미를 접시에 놓고 물을 부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백미는 불다가 썩지만
현미는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 있는 음식입니까? 우리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영양적으로 완벽하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천천히 먹자.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 껍질은 단단한 식이섬유가 주를 이루므로 백미를 먹듯이 빨리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밥을 바꾸고 나서 더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빨리 먹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3.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한 끼만 걸러도 손이 떨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반응은 뇌가 쓰는 에너지인 혈당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저혈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매일 매 끼니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왜 저혈당증에 빠질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 과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는 질 낮은 단맛에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일염은 생산 과정과 형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싸고 깨끗한 소금이란 이미지로 기계염, 즉 정제염이 보급되었습니다. 정제염 섭취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학적으로 소금 섭취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염전을 갖고 있어 좋은 소금을 섭취해왔음에도 아쉽게도 현대에 오면서 소금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죠.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 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4. 약을 끊자. 많은 약을 복용하는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바꾸게 하고 이제는 약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들의 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줄여가며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만약에라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담당 의사였던 저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환자도 모두에게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사람의 몸을 모르면서 이제까지 약을 처방해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에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불편한 증상만 듣고 정답이 정해진 답안지처럼 반복적으로 처방해왔던 일들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환자들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반복 처방해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약을 줄이고 결국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방법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 스스로도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병을 만든 것도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증상을 일으키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행될 때 단 한 알의 약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을 누가 고쳐야겠습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아프면 제일 먼저 약을 찾고 병원을 찾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전에 한 번쯤 내 몸이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우섭 원장은 의사는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직업인 것 같다. 우리 몸의 치유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잠시의 통증이나 불편감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기보다는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조급함을 빌미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소신 발언을 하였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엔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만을 너무 맹신하기보다 내 스스로 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한번 체크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